서울시가 이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설계안에 대해서 김부겸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가 왜 안 돼? 잘 될 겁니다. 잘 된다니까.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다. 그동안 쭉 협의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협의할 거고. 사실 이제 두 분이 범여권 내 차기에 유력한 대선 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서울시장, 한 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 광화문 새롭게 이제 조성을 한다는 광화문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행안부는 지금 현재 서울청사가 있잖아요. 네. 정부청사 일부가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 일부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광화문 앞쪽을 광장으로 만들게 되면 차선이 줄어들잖아요. 6차선밖에 안 돼요. 예. 이제 양쪽으로 3차선, 3차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청사에 들어가는 게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광장으로 되면 차가 못 들어가요. 그냥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렇게 외부에 보도된 건 저렇게 보이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 합의를 계속 해왔고 또 지난 24일에도 그러니까 엊그제도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국장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논의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여러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만들지 거기서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지 이게 완성된 이렇게 하겠다고 100% 모든 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협의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장관이 왜 저렇게 강하고 센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우리와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발표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부겸 장관이 왜 저렇게 강하게 예컨대 뭐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이게 합의돼서 완전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예. 이 사안은 앞으로 논의해서 합의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된 작품에 대한 발표인 거지 100% 완전히 합의된 그런 내용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사실 이 김부겸 장관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뭔가 청와대의 의중도 실려있지 않을까. 기분은 굉장히 네. 서로 뭔가 상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감정적으로도 그렇죠. 많이 상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일부 보도에도 나왔는데 청와대가 이제 박 시장한테 의원님 적절치 않다라고 네.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뭐 중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획 자체가 일단 설계를 맡길 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줍니다. 예. 자, 그럼 어떤 정도의 옵션을 주서 그 계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모할 때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아시겠지만 여기 대통령이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 계획과 그다음에 이 지금 서울시의 계획은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안대로 하게 될 경우는 청와대에 아예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그 광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광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호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예. 광화문 청와대 옮기는 방안을 연구했다라면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러면 또. 자, 그럼 이거 준비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박 시장이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럼 이 안을 발표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 네. 자,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은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국가적 어떤 안보 상황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정부 종합청사도 있는 것인데 정부 종합청사에 완전히 거기를 다 터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 종합청사가 어떻게 경호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사실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거 지금 사실 그때도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교통 문제 때문에 결국 지금 중앙분리대 비슷하게 광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딱 10년 만에 또 이제 만드는 거예요. 1,000억을 들여서.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언제 완공되냐면 2021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2022년에 뭐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계획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 박원순 시장이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또 하나는 김부겸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장관과 시장 레벨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뭐 실무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럼 실무자들이 당연히 보고하겠죠. 예. 그러면 장관이 모르는 이야기를 시장이 저렇게 해놔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인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또 서울광장이 있잖아요. 예. 한때 바로 옆에 또 이제 광화문 광장을 저걸 만들면 교통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과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저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계획 자체는 하깁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서울시가 저렇게 들썩 발표를 해놔놓고 정부에서는 우리하고 상의한 적 없다. 네. 그러면 또 이순신 농상도 옮기겠다. 나중에 또 박원순 시장은 그 다음날 이거 계획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그럼 이거를 계획을 어느 정도 뭐 의뢰는 수렴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정부하고도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왜 이렇게 계획을 빨리 서두르는지 네. 저는 솔직히 거기에 의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새 광장 설계안을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부터 일으키는 빌미를 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설계안 발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항의하는 이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두 분의 갈등은 아무래도 두 분이 미묘한 이 차기 이 여권의 대선 후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는데요. 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중에 누가 상대 대선 후보로 가장 상대하기 편합니까? 다 편합니다. 무슨 후보라고요? 아니,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아이고, 그런 얘기 하면 신문에 또 크게 납니다. 가장 어려운 경선 상대는 그동안 문재인 후보였죠. 그 트라우마로부터는 벗어나셨어요, 이제? 아니, 나중에 술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할 일과 네. 저도 저 술자리에 좀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죠. 욕심이 있으신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뉘앙스를 보면 네. 지금 뭐 대화하는 내용이나 뉘앙스를 보면 전혀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100% 나올 거냐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지 않겠어요. 시간이 좀 있고 아직은 또 가면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것도 생각해 볼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나 서울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충돌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할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국민적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도 갖겠다는 의미로 발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발표하고 나서 이게 이 발표한 대로 원한 대로 다 간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여론도 듣고 또 관련된 부처하고도 문화재청하고도 여러 번 상의하고 회의했다고 서울시는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저렇게 마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순간 정부의 정책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행동하고 발언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이 범여권 내 차기에 유력한 대선 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서울시장, 한 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 광화문 새롭게 이제 조성을 한다는 광화문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행안부는 지금 현재 서울청사가 있잖아요. 네. 정부 청사 일부가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되면 그 일부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광화문 앞쪽을 광장으로 만들게 되면 차선이 줄어들잖아요. 6차선밖에 안 돼요. 예. 이제 양쪽으로 3차선, 3차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청사에 들어가는 게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광장으로 되면 차가 못 들어가요. 그냥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렇게 외부에 보도된 건 저렇게 보이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 합의를 계속 해왔고 또 지난 24일에도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도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국장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논의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여러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만들지 거기서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지 이게 완성된 이렇게 하겠다고 100% 모든 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협의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장관이 왜 저렇게 강하고 센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우리와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발표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약간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부겸 장관이 왜 저렇게 강하게 예컨대 뭐 합의도 안 된 사안을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이게 합의돼서 완전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예. 이 사안은 앞으로 논의해서 합의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된 작품에 대한 발표인 거지 100% 완전히 합의된 그런 내용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사실 이 김부겸 장관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뭔가 청와대의 의중도 실려있지 근데 않을까. 기본은 굉장히 네. 서로 뭔가 상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감정적으로도 그렇죠. 많이 상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일부 보도에도 나왔는데 청와대가 이제 박 시장한테 의원님 적절치 않다라고 네.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뭐 중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획 자체가 일단 설계를 맡길 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줍니다. 예. 자, 그럼 어떤 정도의 옵션을 주서 그 계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모할 때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아시겠지만 여기 대통령이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 계획과 그다음에 이 지금 서울시의 계획은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안대로 하게 될 경우는 청와대 아예 만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그 광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광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호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예. 광화문 청와대 옮기는 방안을 연구했다라면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러면 또. 자, 그러면, 그럼 이거 준비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 박 시장이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럼 이 안을 발표를 했는가에 대한 문제. 네. 자,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은 단순히 서울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국가적 어떤 안보 상황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정부 종합청사도 있는 것인데 정부 종합청사에 완전히 거기를 다 터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 종합청사가 어떻게 경호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사실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거 지금 사실 그때도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교통 문제 때문에 결국 지금 중앙분리대 비슷하게 광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딱 10년 만에 또 이제 만드는 거예요. 1,000억을 들여서.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언제 완공되냐면 2021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2022년에 뭐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계획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 박원순 시장이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또 하나는 김부겸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장관과 시장 레벨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뭐 실무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럼 실무자들이 당연히 보고하겠죠. 예. 그러면 장관이 모르는 이야기를 시장이 저렇게 해놔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인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또 서울광장이 있잖아요. 예. 한때 바로 옆에 또 이제 광화문 광장을 저걸 만들면 교통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과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저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계획 자체는 하깁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서울시가 저렇게 들썩 발표를 해놔놓고 정부에서는 우리하고 상의한 적 없다. 네. 그러면 또 이순신 농상도 옮기겠다. 나중에 또 박원순 시장은 그 다음날 이거 계획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그럼 이거를 계획을 어느 정도 뭐 의견을 수렴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정부하고도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왜 이렇게 계획을 빨리 서두르는지 네. 저는 솔직히 거기에 의문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부터 일으키는 빌미를 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는 서울시의 이 같은 설계안 발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항의하는 이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두 분의 갈등은 아무래도 두 분이 미묘한 이 차기 이 여권의 대선 후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남는데요. 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중에 누가 상대 대선 후보로 가장 상대하기 편합니까? 다 편합니다. 무슨 후보라고요? 아니,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신문에 또 크게 납니다. 가장 어려운 경선 상대는 그동안 문재인 후보였죠. 그 트라우마로부터는 벗어나셨어요, 이제? 아니, 나중에 술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할 일과 네. 저도 저 술자리에 좀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죠. 욕심이 있으신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뉘앙스를 보면 네. 지금 뭐 대화하는 내용이나 뉘앙스를 보면 전혀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100% 나올 거냐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지 않겠어요. 시간이 좀 있고 아직은 또 가면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것도 생각해 볼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나 서울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충돌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할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국민적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도 갖겠다는 의미로 발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발표하고 나서 이게 이 발표한 대로 원한 대로 다 간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여론도 듣고 또 관련된 부처하고도 문화재청하고도 여러 번 상의하고 회의했다고 서울시는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저렇게 마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순간 정부의 정책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행동하고 발언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